네,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연일 각을 세우던 홍준표 전 대표도 보신 것처럼 당권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황 전 총리는 공식 출마 선언 이후 첫 행사로 천안함 기념관을 찾아 안보 행보를 통해 보수 지지층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총 24조 원 규모의 지역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데 대해서 공방이 뜨겁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셨습니까? 자, 속보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린 대로 지금 김경수 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댓글 조작 혐의 이 부분이 인정이 돼서 징역 2년의 실형,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 센다이 총영사관 인사춘천할 때도 본인이 직접 관여해서 그 부분을 좀 진행을 했다. 이것도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걸려서 10개월의 실형과 집행유예 2년. 자, 이 부분은 일단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쟁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드루킹이 댓글에 공모를 했느냐,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고 알면서 그걸 지시를 했느냐 여부. 그게 결국은 판단에 근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아마 그 당시에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접속한 게 많았다. 그다음에 아마 텔레그램 같은 걸 복원한 것 같은데요. 아마 공모 관계 여부는 오전에 아마 드루킹이 재판 받을 때 김경수 지사가 도움을 받았다. 이런 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모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행위를 원래는 이제 같이 범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댓글을 하면 뭐 지시를 받는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핵심 쟁점이 이제 그걸 알고 있었느냐 여부가 제가 보기에는 뭐 계속 다툼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공직선거법은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 왜냐하면 대선 때 댓글 작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대선 때는 그 선거법 시효가 끝났어요. 근데 지금 왜 이 지방선거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지방선거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드루킹이 작년 사실 4월인가 구속됐거든요. 이미 이제 지방선거 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판결에도 보면 지방선거까지 도와주기로 하고 이제 뭐 샌다이를 영향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지방선거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 때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 제가 보기엔 공직선거법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 댓글 부분은 아마 항소를 할 겁니다. 당연하겠죠. 항소에서 계속 아마 다툼이 될 것 같은데 결국 그거를 우리나라 사실은 공모관계를 좀 넓게 인정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 용인한다 정도로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범행을 하는데 내가 알고 있었다 정도로도 그 공모를 인정하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의 지시라든가 어쨌든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드루킹이 계속 김경수의 뭐 지시를 받아서 했느냐. 이런 게 제가 보기엔 앞으로 계속 다툼이 될 걸로 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지사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재판을 하면서 보통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해도 법정 구속은 잘 안 합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다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속이 되면 아무래도 무죄를 다투고 변호인하고 물론 접견은 됩니다만 뭐 재판 준비라든지 이런 영향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현직 지사지 않습니까? 어쨌든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법정 구속한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직 도지사 말씀하신 대로 법정 구속까지 간 데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좀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실제로 보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했던 사실들과 다른 내용들이 확인되었으면은 구속까지 해야 될 정도라고 법원에서 판단했겠습니까? 저는 사실 지금 이번 선거의 영향이라는 것이 두 가지 선거에 다 겹쳐 있습니다. 대선 때 댓글 조작을 했기 때문에 대선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것도 이제 부정선거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결국엔 지방선거 때까지 작업하도록 했다. 결국 드루킹 구속된 건 4월이지만은 지방선거라는 거는 보통 180일 이전부터 이제 선거가 시작된다고 보통 선거법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 중에서 충분히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은 선거 당시에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과연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이런 댓글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지시하는 관계 있었냐 아니냐 갖고 다퉜는데 완벽하게 부인했거든요. 오히려 정치 공세라고 야당을 비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당연히 크게 줬을 거라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역시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들 역시 이런 것을 여파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제가 비약적인 논리지만은 이 논리 그대로 민주당이 2012년 대선 이후에 2012년 총선 이후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한 4년 가까이 계속 공격했었거든요. 그때 논평들 제가 방금 전에 쭉 읽어봤는데요. 2013년 3월에 취임한 박근혜 정부, 4월부터 민주당 의원들과 공식 논평으로 이번 정부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통성 없는 정부이다라는 말을 줄줄이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뭐 이렇게 비약하고 싶지 않지만은 예. 그렇게 항상 비약해서 타당을 공격해 왔었기 때문에 또다시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면은 스스로 겸허해진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당장 구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되는데 저러면 경남 지금 뭐 경제도 어렵고 다 그런데 저 도정 파탄입니다. 저거는. 예, 뭐 옥중 결제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런 상황 속에서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그 전에 두 번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책임진 자세를 보이려면은 예.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저런 정치적 주장하면서 개인을 위해 싸울 것이 아니라 도정과 국민들을 생각해가지고 당장 오늘부로 그 지사직은 내려놓고 저는 저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 저렇게 가면 지금 경남에 지금 뭐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닌데 지금 도정을 도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뽑아줬더니만 경제 살린다 뽑아줬더니만은 어제 갑자기 뭐 4조 7천억짜리 진주 통과는 철조 하나 지어준다고 하고 도지사는 예. 구속돼 버리고 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앞으로? 알겠습니다. 두 분 일단 총평은 예. 네, 왜냐하면 이 드루킹 사건이요 4월에 구속됐지만 그 전 그러니까 2017년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됐어요. 선관위에서 고발하고 뭐 또 네이버에서 고발하고 우리 저희 민주당에서 고발하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수사하고 고발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거고요. 지금 말씀처럼 이게 뭐 사실은 법적으로는 규정돼 있습니다.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예. 확정되기 전에는 평타 재판이라는 거 확정되기 전 확정된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당장 뭐 사퇴 요구는 무리한 요청이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법정 구속이라는 부분은 정치인이고 도지사고 그다음에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법정 구속까지 할 필요 있느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분명히 뭐 다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잠깐 잘 생각해보면 지금요 어차피 4월달에 지금 보궐선거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사퇴하면 한 달 내로 사퇴하면요 바로 경남 도정에 공백 없이 4월달에 새로운 도지사 선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가면은 대법까지 간다고 쳤을 때 네. 임기 전체를 옥중에서 보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네. 왜 민주당이 지금 옹호하는지 공직선거법은요 모르겠습니다. 6개월 내 재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대법원까지 가도 1년 내에 예, 끝납니다. 네, 지금 잠시만요. 혐의가 공직선거법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예.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조금 전에 김경수 지사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표정이나 아마 걷는 모습을 보시면 정확하게는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추측하건대 아마 저렇게 손을 모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위에 옷이나 이런 천 같은 걸로 덮어놓은 걸 보면 이제 구속될 때 보통 구치소로 이동할 때, 예, 저분을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는데요.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만큼 법원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지금 뭐 김 지사가 직접 가서 킹크랩 시연을 본 것도 그것도 결국 다 알고 있었다. 이게 킹크랩 시연이고 댓글 조작 시연인 걸 알고 있었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뉴스링크 이런 걸 걸어준 것도 사실상 지시라고 본 것이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한 것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고 있는 거하고 예. 공범하고 같은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부분이 사실 쟁점이에요. 예. 그날 시연하는 데 있었다 없었다 그게 최대의 쟁점입니다. 근데 이제 텔레그램이나 우리가 카톡 같은 경우에는 만약 여러 사람이 있거나 그러니까 카톡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만약에 10명이 있으면 9명이 읽으면은 1명만 이렇게 남거든요. 근데 그거에 사실 다 읽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다 넘겨도 사실 읽은 걸로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그 어떤 기사를 링크하는 정도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 실제로 어떻게 해라, 이거 작업을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조치를 해라 이런 게 지시지 그 텔레방이라든지 아니면 카톡방에서 올리고 그거를 봤다는 것만으로 제가 보기에 뭐 공모라든지 아니면 작업 지시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법원 판사들도 카톡방 다 운영하고 자기들끼리 텔레그램방 다 해봤을 겁니다. 예, 저희도 보면은 뭐 선거 때 보면은 수많은 단체방이 생기기도 하고 예.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그런 교류하는 방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소위 이런 말로 하기 전에는 죽은 방들도 많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 한두 번 뭐 그런 거 올렸다가 반응이 없으면은 단체방은 보통 죽은 방이 돼버려요. 활성화되지 않는. 근데 법원이 그 정도도 판단 못 하겠습니까? 대선 때 그러니까 기사를 공유하고 그것을 댓글 작업을 하라는 의도로 개설된 방이고 그것을 실제로 활용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때렸을 것이고 예.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직선거법은 당연히 빠르게 판결이 납니다. 근데 지금 정작 김경수 지사가 2년의 판결을 받아서 법정 구속된 혐의는 뭐냐면요. 지금 그거는 업무방해예요. 댓글 조작 혐의죠. 댓글 조작에는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6개월로 판결 안 나옵니다. 이거는. 과거에 보면 경기도지사 임창열 씨가 한번 이런 판단을 받아가지고 거의 임기의 대부분을 이제 옥중에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1990년대 말. 90년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뒤로 그런데 경기도민들은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뒤에 김문수, 김문수 거치면서 뭐 남경필까지 거치면서 네. 거의 십몇 년 동안 민주당 계열 지사를 안 뽑았어요. 그 다음에 저는 당장 지금 경남 도정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생각해서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개인의 무죄를 다투는 상황이라면은 그거는 지사직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감옥에 있는데 지사직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른 판단을 좀 기대합니다. 그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실제로 재판은요 1심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예. 이 재판이 1심에서 5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럼 항소심에서 물론 당연히 더 다툴 거라고 보는데 그 정도 내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직은 당연히 법에 규정돼 있어요. 공직선거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자에서 금고 이상형이거든요. 그걸 규정돼 있는데 왜 그거에 관계없이 사퇴하라는 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하나 지적을 아까 했었는데 사실 이게 1심이긴 합니다만 법원에서 2017년 대선 때도 불법 댓글 조작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한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공직선거법이 공소시가 6개월이기 때문에 당시에 대선 공소시가 지났었어요. 결국 지방선거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은 쟁점입니다. 그 예. 대가로 또 젠더 영사를 제한했느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선 과정이었으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대선 과정. 근데 이게 지금 지방선거에 뭔가 하는 걸 대가로 샌더 영사직을 제한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방선거 지금 수사한 4월달에 구속됐지만 그 전부터 이제 계속 네. 수사 중이었단 말이죠. 그럼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말고요. 네. 그 댓글 조작 혐의 부분은 2016년 11월부터 지금 인정을 그렇죠. 법원에서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결국 공모 여부가 쟁점이에요. 공모에 지금 나오는 게 보면은 뭐 네이버 갔을 때 네이버에 접속했다라든지 아니면 텔레그램 방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아마 공모 관계의 다툼은 제가 보기에 항소심이든 대법원에서 계속적으로 다툼이 될 걸로 봅니다. 그 오늘 법정 구속이 돼서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걸 보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놀라는 이유가 특검 당시 기억을 하실 겁니다. 특검 당시에 드루킹 특검 때 보면 언론 보도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정황 증거고 정말 드러난 물증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상당히 많이 했고 허익범 특검도 그렇게 힘줘서 얘기하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그 당시에도 보면요. 지금 와서 기억해 보면은 민주당 측에서는 드루킹에 대해 가지고 뭐 대선 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한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부풀리는 업자다 이런 식으로 예. 표현하기도 하고요. 사실상 브로커라는 그때 표현도 있었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형태를 많이 했죠. 근데 사실 이번에 드러난 어떤 증자들이라는 것은 그때도 언급됐던 겁니다. 텔레그램 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예. 그런 것이 어떻게 운영된지에 대해 가지고는 단순 기사 보도로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특검에서 법원에 어떤 걸 제출했을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 내린 것인데 저는 다시 한번 이제 현근택 부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모든 관점 저도 존중합니다. 그건 그런데 법률가시기 때문에 변호사적 관점에서 얘기해 주신 건데 저는 네. 과연 그렇다면 이런 어쨌든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울 수밖에 없는 판결이 나왔는데 당의 당직을 맡고 계신 상근 부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경수 지사와 같이 우리도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라는 것이 당의 입장인지 아니면 뽑아주셨는데 경남도민들 죄송합니다 이런 무리를 일으켜서인지 저는 그 자세가 굉장히 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지금. 저는요 이게 항소심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공직선거법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과정과 지방선거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고 실제 드루킹이 지방선거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무방해 부분, 댓글 부분이 예. 결국 가장 쟁점인데 공모 여부거든요.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예, 예. 공모, 과연 그 당시에 실형을 받느냐 아니면 실제로 업무를 지시를 했냐. 이 법원은 그 부분이거든요. 부분을 인정을 한 그렇죠. 거죠. 인정한 건데 예. 이 부분이 사실은 계속 뭐 김경수 지사가 무죄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투는 게 맞고요. 다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심에서 판결 났기 때문에 사퇴하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예. 마치 내가 인정한다. 예를 들어 댓글 작업한 거 맞고 내가 공직선거 위반한 게 맞다라면 모르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요 국회의원들이 구속돼 가지고 옥중에서 이제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이해했던 게 뭐 300명 중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어도 국회 대부분의 기능에 문제가 없다 이거지만은 예. 경남도지사라는 직위는 인사에 대한 정결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상당히 권위가 막강한 자리인데 그것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부지사가 대행 체제로 간다? 저는 그거 자체는 도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니 김경수 지사가 혹시라도 그냥 자진해서 뭐 사퇴한 다음에 나중에 만약에 무죄가 나서 명예를 회복한다 했을 때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지금과? 그런데 도정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판단을 해야 된다 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는 오늘 6시에 긴급 최고회의를 연다고 하고 지금 바른미래당 논평이 나온 게 있거든요. 보니까 김정화 대변인이 논평을 냈습니다. 뭐 당연히 내려진 판결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론 조작 기술자를 그만 보고 싶다. 뭐 이건 둘째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 진짜 배우를 밝혀라. 뭐 이런 얘기까지
야당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응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요. 우리 당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어쨌든 이 댓글 작업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드루킹의 어떤 개인적인 일이다 이렇게 갖고 왔고 김경수 지사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또 스스로 특검을 받겠다 그랬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당 입장은 뭐 변한 게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항소심에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을 계속 할 걸로 보고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대선 과정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되려면 지금 사실은 이 드루킹을 고발한 게 민주당에서 고발했습니다. 네이버도 예. 고발하고 여러 군데 고발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당에서 그거를 지시하고 만약에 드루킹이 그러는 걸 알고 있었다면 고발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저는 뭐 법적인 다툰 대로 가지만 정치적으로도 저희 당 입장은 크게 변한 건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예. 저는 그때 이제 김경수 지사는 뭐 이 모든 일이 있어서 법원이 지금 진실을 이제 가리려고 하지만은 유일하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김경수 지사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 처음에 김경수 지사가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도지사 나오려고 그럴 때 많은 언론에서 이제 부추겼죠. 그리고 많은 민주당 내 당직자들이 부추겼죠. 그랬더니만 김경수 지사가 안 나갈 것 같은 분위기를 흘렸어요 한동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하기 직전에 잠깐 예. 그러니까 거의 안 하겠다. 왜 딜레이가 그렇겠습니까? 있었어요. 지금 와서 이제 법원 판단을 보면 느끼는 것은 김경수 지사 본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혐의에 대해 가지고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출마 안 하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출마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주당 사람들과 상황이 공유가 안 됐겠느냐. 저는 김경수 지사가 솔직히 그 의원직 던지고 출마하는 거는 누가 선택하더라도 대단한 정치적 결단인데 예. 분명히 가서 고민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사실은. 근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 사람들 중에서 혹시라도 나중에 그건 우리가 덮을 수 있다라고 했다든지 이런 공모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밝혀야 된다. 많은 국민들 기억합니다. 그때 김경수 지사가 왜 주저하면서 그때 심지어 출마 기자회견 나온 자리에서도 예, 예. 표정이 밝지가 않았던 걸 다 기억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실체적 진실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짚어봐야죠. 근데 어쨌든 구속은 지금 된 상황이고 맞습니다. 네. 지금 실형도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뭐 만약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진실 규명해야 된다. 뭐 공모 관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만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현직 지사가 구속이 됐으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 당에서는 특검 반대였어요. 그 예. 당시에 근데 김경수 지사가 특검해도 좋다 이랬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쨌든 이 대치 국면이 풀린 게 있거든요. 물론 김성태 지사가 뭐 단식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쨌든 김경수 지사는 계속 제가 보기에는 무죄 주장하고 무고를 주장할 것 같습니다. 예. 무죄를 주장할 것 같아요. 저희 당 입장에서 이게 상황이 변한 게 아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현직의 도지사가 구속됐긴 했습니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현직 지사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고 그리고 증거는 다 나왔거든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증거라는 게 계속 벌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댓글 같은 거는 네이버 압수수색으로 나온 것이고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핸드폰 압수수색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더 이상 뭐 말을 맞추거나 이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 측이잖아요. 드루킹이 상대방 측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정 구속을 시켰다. 현직 지사인데 저는 그 부분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저녁에 긴급 최고위 열더라도 민주당의 입장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저희 하시는 예상은 거. 그렇게 보고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지금 좀 보도가 나온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댓글 조작 대선 당시에 댓글 조작 혐의가 어쨌든 1심에서 법원이 인정을 하면서 최대 피해자는 안철수 전 대표다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바른미래당 지도부로서 뭐 당내에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지도부에서 논의할 사항도 안 됩니다. 그거는 예. 특정 대선 주자의 팬클럽 수준의 이야기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하지만 그 주장에서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대선 자체가 굉장히 혼탁하게 치러졌다는 것은 이번에 입증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사안의 엄중함, 안철수 그 당시 후보가 지적했던 것들, 뭐 이런 댓글 음해 우정이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만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 발언 다 기억하실 겁니다. 뭐 선거를 치르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음해하는 거는 뭐 양념같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셨다는 거는 지금 와가지고는 국민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 뭐 여러 가지 논란을 다툼의 여지는 있는데 왜 법정 구속까지 굳이 시켜야 됐냐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부분은 참 이해하기 왜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까지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있을 수는 있는데요. 아마 이제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데 예.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불구속, 그러니까 확정된 다음에 형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죄를 다툰다는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약간 뭐 괘씸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무죄를 다투면 도안님 뭐 이런 식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자백을 해라라는 식으로 어떤 강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일반인도 아니고 지사하고 모든 게 사실은 어찌 보면 다 언론에 나온 상황이거든요. 특검에도 다 나온 상황이었는데 굳이
그 무죄를 다투는 분을 지금 법정 구속시킬 필요가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한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니까 뭐 괘씸죄라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죄질이 불량하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법정 구속에 큰 왜냐하면 영향을 공직선거법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핵심 그 실형이 나온 거는 그 댓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뭐 이게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그렇죠. 이미 나온 거죠. 예, 그렇다 전혀- 본다 그러면 사실은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좀 그러니까 네. 자백해라, 인정해라 웬만하면 인정 안 하면은 뭐 구속시킬 수 있다 이런 게 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약간 무죄 추정 원칙이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법정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거에 큰 부담이 안 갖게끔. 왜냐하면 무죄를 주장하다가 안 되면 구속될 수 있다. 이게 어찌 보면 피고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거든요. 네. 그리고 무죄율이 사실 우리나라 1% 정도 내외입니다. 네. 1, 2% 정도 내외라서 일반인들이 경우에 저희도 뭐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이게 무죄하다가 이게 잘못되면 잘못될 수 있다. 그럼 웬만하면 그냥 인정하시고 뭐 집행유예 받으시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예, 예.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정 구속은 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뭐 당연히 실형 2년이면은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구속하네.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왜냐하면 법정 구속하냐 아니냐는 어느 정도 판단이에요. 그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무죄나 유죄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뭐 아무리 뭐 이걸 뭐 법률가를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좀 이해하기 어려워. 이 1심 선고 후에 변호사가 김 지사를 대신해서 김 지사가 쓴 입장문을 대독을 했는데 여기서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를 했다. 이 부분을 또 언급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선고를 내린 게 성창호 판사인데 김 지사가 직접 언급했다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그런 아주 저급한 그런 어떤 법원 모독이고요. 저는 그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제 어떻게 국민들한테 사죄할까 고민해야 되는데 아주 비열한 방식을 쓰고 있다. 그거는 물론 이건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라 김경수 지사 측의 개인의 형사 입장일 수도 변호인이 입장이긴 하지만은 네. 저는 이런 모습보다는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치인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형사적으로 어떻게 다툴 것지는 그건 국민들이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 어쨌든 도정 공백이 생긴 게 대한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민주당이 대응할지에 대해서 그 입장문을 저는 오히려 보고 싶지 지금 와서 뭐 나한테 나쁜 판결했으니까 이 사람의 이력을 파보니까 옛날에 누구랑 친했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가장 국민들이 보기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보면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건 뭐 당에서 뭐라고 언급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 아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예. 구속돼 있죠. 그분이 아마 예전에 뭐 비서실- 비서실에 근무를 했던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을 때 그런 걸 많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양승태 국정농단에서 보지만 재판이 반드시 판사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은 게 많이 보였거든요. 실제로 왜냐하면 어떻게 재판을 해라, 빨리 진행을 해라, 어떻게 보이 있어서 저는 뭐 변호인 입장에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근에 손혜원 의원 의혹이 터졌을 때도 손혜원 의원이 나와가지고 예. 뭐 박지원이랑 나경원 나랑 붙자 이러면서 정치적인 싸움으로 확산시키려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은 사법부에다가 이런 의혹 제기를 하면서 어쨌든 본인의 비리 아닙니까 보면은 어쨌든 댓글 업자랑 같이 뭐 해가 시연회도 하고 다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 뭐 판사가 옛날에 누구랑 친했다는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계속 민주당 입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뭐 민주당이 손혜원 봤을 의원도 때. 개인 예. 입장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자꾸 전술을 펼치는 것은 지지층을 바라보고 던지는 거거든요. 아, 내가 그때 박지원 의원이랑 나경원 의원한테 그냥 공격당한 겁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대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잖아요. 다들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비슷한 겁니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청산하려고 있는 사법 적폐들에 의해서 우리가 역공당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글쎄요. 국민들이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오히려 저게 이제 상습적인 변명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경수 지사 1심 판결을 가지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